낮에는 활동하시고. 낮에는 활동 열심히 하고 밤엔 밤에는 공부하시고. 시민이 함께하는 봄 야권 또 촛불 생활정치 철학을 생활정치. 폭넓게 이야기 위하여 다가가는 제1뉴스통신 화이팅. 도로가 있어가지고 그걸 한번 언제든 하고 싶은데 좀 자리가 조금 어색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업에 또 재능기부 하실 분들 기꺼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강의 시작하기 앞서 잠깐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강의는 우리 유영아 전 위원장님하고 오늘 강의를 받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지방위에 이제 육사지방선거 후에 또 새로운 지방위에 그리고 집행부가 이제 구성이 되는데 지방위의 법안및 조례 제정 그리고 지방 제정을 바로 보기 이거에 대한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정치 경험이 있으시고 그리고 현재로 우리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 항상 연구하시는 우리 이영하 전 대천시 의장님 오셔서 좋은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다음 주가 좀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들어오실 때 받으셨을 텐데 이번 주 토요일날 제천시에서 한방 엑스포 공원이 있죠. 한방 바이오 엑스포 공원에서 이제 저희가 한방 엑스포가 끝나고 시민들이 좀 활용도가 낮아진 게 상당히 문제죠. 무슨 행사든지 엑스포 끝나면 재활용을 놓고 상당히 많은 고심을 하는데 이번에 제천의 각 시민사회단체들이 아름다운 토요 장터 프리마켓을 토요일날 매주 토요일은 아니고 한 달에 2번씩 그러니까 격주로 2월 두 번째 주, 네 번째 주 이렇게 프리마켓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3월 달에는 시범 운영으로 이번 토요일날 3월 29일날 10시부터 2시까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이나 단체에서 특히 아름다운 가게 같은 경우는 거기 매장에 있는 것들을 그쪽으로 이동해서 프리마켓을 할 거고요. 단체별로 아마 부스가 이렇게 준비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구나. 예. 그래서 나중에 확인해서 어떤 분이 꽃다발을 해주셨는지 우리 정민호 선생님 좀 대신 전달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앞으로 좀 나오시죠. 사진 좀 주세요. 네, 아마 고마움의 표시로 꽃다발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네, 강의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교수님 기분 좋아지시라고 하고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시고 시원찮은 마음이 주셔야 되는데 이게 확신하실 것 같아가지고 미리 나와 그런 모양입니다. 지금 시작하면서 제가 이게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아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아주 한 2달 가까이 된 아주 오래된 약속인데 제가 또 학교에 다른 일에 끼어가지고 조금 아닌데 많이 늦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말씀드립니다. 제가 언론학을
공부하는 많은데 모든 분야가 다 그렇듯이 언론학도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다양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취업별로 오늘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어서 하나 어설픈 그냥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언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건 아마 굉장히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실제로 어떤 사회든지 간에 언론이 어떤 이슈를 제대로 보도해 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도 포인터 앞쪽에 있습니다. 앞쪽에. 하나 이제 몇 포인트 되지 않을까요? 마이크 가지고 하는 게 좋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렇습니다. 언론이 이제 세상을 보는 창이고, 현실을 인식하는 뿌리가 되는 거고, 우리의 생각과 의식의 밑바탕에는 언론이 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바라보거나 현실을 이해하는데, 언론이 주어지는 정보와 보도가 그 바탕을 이루는 거고요. 사람들은 이 두 가지 환경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가 실제 환경이라고 하고, 하나는 의사 환경 혹은 유사 환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 환경은 우리가 실제로 처해 있는 환경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실제로 처해 있지 않은데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인식하는 환경.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은 이런 의사 환경을 만드는 촉매의 역할을 하는 것이 언론이고요. 예컨대 언론에서 갑자기 굉장히 흉악한 범죄를 보도하면 실제로 그 보도를 보기 전에 사람들이 밤길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다가 그걸 보고 나면 굉장히 두려워진 거예요. 실제 환경은 언론 보도를 보기 전이나 언론 보도를 보는 거나 별로 달라진 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론에서 만들어진 유사 환경 때문에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워하기도 하고 밤길에 공포를 느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의사 환경이라고 그러고요. 그 의사 환경을 만드는 게 언론이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언론은 그런 유사 환경을 만들기도 하고 우리들이 무엇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무엇에 대해서 생각하게 할 건가를 결정하는 기능을 하는 의제 설정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 언론이 크게 또 자주 중요하게 보도하면 사람들은 그 문제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가 만약에 외면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언론의 의제 설정 기능이라고 언론이 바로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여론을 형성하게 하고 또 어떤 문제에서 관심과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촉매적 것을 하는 것이 언론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하셨던 말씀인데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화된 힘이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고 시민을 깨어있게 하고 조직화하는 것이 언론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가 바로 언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대개 이제 우리는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거가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선거는 사실은 민주주의의 형식적인 틀이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그 선거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핵심적인 내개 구실을 하는 것이 언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형식을 결정하는 것이 선거라면 민주주의 실질을 채우는 것이 바로 언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대개 이제 선거를 통해서 하는 그 언론이 형식적이고 절차적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어떤 사회의 각종 현황과 현실의 이슈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은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걸 통해서 사회적 노력을 해주시고 정책에 반영되고 또 그걸 통해서 자신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언론이고 그래서 그런 언론이 만들어가는 민주주의를 수기민주주의, 진정한 민주주의고 민주주의의 실질을 채우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되게 많은 사람들은 언론의 자유 혹은 언론의 보도가 내 먹고 사는 것과 별로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 언론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거대 당론에서부터 생활의제까지 언론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문제니, 의료 문제니, 지역 경제 문제니, 환경과 인권의 문제니, 부정과 비리의 문제,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하고, 그걸 통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정책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우리 현실을 결정하는 힘으로 작용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지역 언론은 지역 주민들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것이고, 지역 주민들의 위임을 받아서, 실제로 그 위임이라는 게 직접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계약을 통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실질적인 위임이라는 겁니다. 지역 주민들을 대신하여 지역 주민의 눈과 귀가 되고, 지역 주민들이 알아야 될 정보와 판단의 근거가 될 것을 찾아서 진실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언론입니다. 그런데 이 언론에 하는 본질적인 기능 중 하나가 비판과 감시 기능인데, 거대 언론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지역 언론의 경우에 비판과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것은 관공서나 기관이나 단체 이런 데서 뿌리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그 보도자료를 그대로 받아쓰고 그것을 전달하는 기능이 거치기 때문에 그런 언론은 발표 저널리즘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발표 저널리즘은 엄밀한 의미에서 언론이 아니고 홍보 대행 기관에 불과하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홍보 대행 기관에 불과하다는 것은 발표하는 취재원과 정보원의 뜻에 따라서 그들 입맛에 맞도록 가공해서 사람들에게 편향된 정보만을 제공하는 그런 언론입니다. 대개 거대 언론도 마찬가지지만 작은 지역 언론은 우선은 기자 수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슈에 대해서 그 기자들이 낱낱이 내용을 알기도 어렵고, 또 그 발표 내용을 검증할 시간도 없고, 정보를 수집할 여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관공서나 혹은 주요 정보를 수반하는 기관, 단체 이런 데 걸 그대로 받아서 전달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이면에 감춰져 있는 진실을 찾지 못하고 단순히 전달해주는 홍보 대행 기관으로 전락하는 그런 지역 언론들이 굉장히 많더라 하는 거고요. 지역에 이제 여러 언론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미디어 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 서울시에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강원수 시장에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말미디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저널리즘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널리즘 기능은 현실 문제에 대한 보도와 논평과 해설과 처방과 대안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사회적인 공론화를 이끌어내는 기능, 그것을 저널리즘 기능이라고 합니다. 지역 언론들이 다양한 방식의 이슈들을 제기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핵심은 일제히 저널리즘 기능이고, 특히 지역 언론들 중에서도 물론 FM 방송들도 있고 공동체 라디오들도 있고 영상 미디어를 통한 지역 운동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역시 저널리즘 기능은 이성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농인들 수 있는 장을 만들려고 하는 저널리즘이고, 그 저널리즘 기능은 역시 신문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와 다양한 시각과 다양한 논리와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표출이 되고, 그런 것들이 서로 공론화를 통해서 어떤 대안이 우리 사회가 나아갈 가장 이상적인 대안인지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언론을 하는 역할이고, 그래서 각종 의견과 관점들이 다양하게 다 표출되고, 그러면 사람들은 그 논쟁을 보면서 어떤 것들이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될 이상이고 공동체고 꿈이고 우리의 미래인지 이걸 찾아가게 하는 그 과정을 우리는 사상의 공개 시장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거는 다양한 사상들이 나오고 자유롭게 경쟁해서 궁극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안이 살아남는 것,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언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언론은 있는 그대로를 보도한다, 객관적 사실을 보도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아실 겁니다만 언론에 객관은 없다. 어떤 사람들은 왜 언론이 객관적으로 보도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언론은 객관적으로 보도할 수도 없고 세상에 객관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거죠.
객관의 허상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실제로 언론에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에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언론의 시각에서 자신의 철학과 가치관과 관점을 반영해서 현실의 모습을 그 언론이 다시 만들어서 우리한테 제공하는 거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론은 있는 그대로가 아니고 언론의 시각과 관점에서 보도하는 것. 어떤 사안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어떤 요소를 중심으로 기술하느냐에 따라서 그 현실은 각기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모 후보가 어떤 체육관에서 굉장히 큰 출판 기념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출판 기념회 행사에 있었던 여러 가지 팩터들 중에 어떤 팩터로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그 출판 기념회 행사의 성격이 굉장히 규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자리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훌륭한 정치적 자질과 덕목을 칭찬하는 그 목소리만을 중심으로 그날 출판 기념회를 취재해서 보도한다면 사실 거짓말 보도는 아니죠. 사실 보도입니다. 팩트를 중심으로 그 사람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팩트를 중심으로 구성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날 행사장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들 선거나 정치에 개입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와 있었다든지 혹은 나중에 그것이 선거법위반 아니라고 이야기했지만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럴 소지가 아니라 이런 요소들 중심으로 보도하게 되면 양쪽이 다 팩트를 중심으로 보도하는 거지만 어떤 팩트로 그날의 그 출판 기념회를 구성해서 보도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이 굉장히 다르게 받아들이겠죠. 예컨대 뉴세만 운동을 보도할 때도 거기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긍정적 요소 혹은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요소를 중심으로 그 사안을 보도하는 사람들은 그 뉴세만 운동을 대단히 바람직한 새로운 지역사회 운동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그것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 요소 강제로 동원하는 거나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부정적 요소로 기술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 세만 운동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볼 것이기 때문에 사실을 보도한다 할지라도 사실의 여러 가지 팩트들 중에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보도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그 사안을 다르게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 보도는 없는 거다. 이런 구성 요소 중에 뭘 구성하느냐. 더더군다나 아까 이제 언제 설정 말씀드렸지만 어떤 언론이 우리를 둘러싸고 뉴스가 될 만한 다양한 현상들과 사안들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기술하느냐 취사 선택하느냐 하는 것들도 그 언론의 가치관과 지향점과 철학과 이념과 정치적인 성격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객관적으로 이미 무엇을 다룰 거냐 얼마나 크게 다룰 거냐 어떤 시간에 다룰 거냐 하는 것들도 언론이 갖고 있는 선택과 판단과 가치가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성은 없는 거다라는 거고 언론에 있는 그대로 거울처럼 보도하는 것이 아니고 언론의 시각 그 기자의 관점에서 또 언론의 성격에 따라서 다시 구성하는 거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팩트와 트루스를 풀이해서 이야기하는데 흔히 이제 언론을 하는 사람들 혹은 기자들이 진실을 추구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언론이 추구해야 되는 게 첫 번째도 진실이고 두 번째도 진실이고 진실만이 어떤 부분보다 앞서는 것이 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진실의 실체도 사실 대단히 애매모호하다. 그가 갖고 있는 관점과 철학과 세계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걸 진실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요소들을 중에서 진실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진실이냐 하는 것조차도 논란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에 있는 그런 정보를 무엇을 중심으로 보도할 거냐 의제를 설정하고 어떤 사안은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어떤 사안은 대개를 함으로써 언론이 현실에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관점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사안을 강조하거나 특정 사안을 의도적으로 외면함으로써 사회적 의제를
자기 의지대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탐사보도는요, 사실 이제 지역신문에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어떤 사실을, 드러나 있는 사실을 보도하는 데 거쳐서는 안 되고, 드러나 있지 않지만, 감춰져 있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고, 진실을 파헤쳐야 될 사안이 있으면, 그걸 찾아서 기획하고 취재하고, 그 본면을, 그 본질을 밝혀내는 것. 이런 활동이 언론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대개 이런 것들은 보도자료를 던져주는 것, 혹은 일어난 사건, 사고보다는 그 진실을 찾기에 대단한 노력과 시간과 나름의 전문성과 정보 수집 능력과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대개 언론들이 이걸 잘 하지 못하는 그게 탐사보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널리즘은 있는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들, 어떤 사건, 사고, 혹은 누구 발표, 이런 것들 아니라 그 이면에 감춰져 있는 진실과 본질을 찾아내는 것. 이게 탐사보도고, 언론이 그런 탐사보도를 중심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점에 보면 이 언론과 시민단체가 굉장히 흡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언론과 시민단체가 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권력과 자본에 대한 비판자이자 감시자이자 견제자이자 그걸 하는 것이 언론과 시민단체가 하는 역할이고, 그래서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에 대한 감시자이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변자이고, 또 사회적 위기에 대한 경고자가 이제 언론과 시민단체에 대한 역할이고, 실제로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동원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이런 단체들은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입장을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이 열려있는 편입니다. 시청에서 혹은 이 지역사회에서 상당히 영향 있는 기관에서 그걸 발표하면 사람들 그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게 그 사람의 입장과 그 단체의 주장이 사람들에게 쉽게 전달되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과 주장과 억울함이 있어 그걸 전달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언론은 기본적으로 그런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서 그들도 자신의 사회적 목소리를 전달하고 공론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언론에 대한 역할이고, 그 점이 시민단체와 언론이 흡사한 측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언론과 시민단체, 기자, 지식인 이런 사람들의 사회적 소명이기도 하고 또 사회적인 기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입장, 자신의 이해관계, 박근혜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에 공적 책무를 해야 돼요. 때로는 그것이 그 주장과 자신의 입장이 자신한테 대단히 부정적이나 손해를 보는 일일지라도 기꺼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언론과 시민단체와 지식인, 기자, 물론 성직자 이런 분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고요. 그래서 언론인들은 이 시민들이 알 권리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건강한 공무원장이 되도록 하는 민주주의의 보루고 민주주의의 수호천사다, 이렇게 보고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만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미의회는 원래 의회란다 법을 만들면 되잖아요. 그런데 미의회에서 못 만드는 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수정헌법 제1조인데요. 1조에 미의회는 어떤 이유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만들라고 있는 입법기관이 못 만드는 법,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 그건 못 만드는 거예요. 그게 언론의 자유가 모든 자유의 원천적 자유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개혁, 또 모든 건강한 사회적 이슈는 언론이 살아있을 때 그게 제대로 전달이 되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은 그렇게 된다는 거고요. 실제로 이 지역, 서울도 마찬가지인데요.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사회적 공적 이슈들이 있고 쟁점들이 있어서 시민단체에서 매주
거리에 나가서 피켓 들고 농성해도 사람들이 그런 이슈가 있다 정도는 알지만 이슈의 자세한 내용과 왜 그런지에 대해서 잘 이해도 하지 못하고 그게 사회적 관심을 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지역에도 철도 민영화 저지 공대기도 있고 또 의료 민영화 반대 공대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사람들은 그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왜 그걸 반대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언론을 침묵하면 그런 걸 우려도 실제로 그것이 사회적인 관심과 의제로 등장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쌍용차 해군 노동자들이 몇 년 동안 농성을 하고 대한민국 앞에 그렇게 언론을 못 해주지 않은 사람들 관심도 없고 그게 사실 쟁점으로 잘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생활을 보는 프레임을 형성하는 거고 어떤 사안에 사람들이 집중할 거냐 말 거냐 그걸 중요하게 받아들일 거냐 어떤 관점으로 볼 거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제도고 이런 제도가 살아있지 않으면 건강한 여론이 형성되지도 않고 여론 형성 기반 자체가 와야 될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싹 쫓아설 수가 없는 거다 이런 거고요. 그런데 이런 언론들이 민주주의나 여론의 형성 과정을 왜곡하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그 되게 이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되게 일어난다. 하나는 언론의 의제 설정 아까 말씀드렸는데 언론은 이제 의제 설정 언론을 의제 설정하는데요. 언론은 의제 설정 자체를 왜곡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실제로는 사회적으로 그 지역 사회든 아니면 국가 전체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언론이 그 사안을 외면하면 아예 그것이 사람들의 관심도 못 보고 그걸 중심으로 여론이 형성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제 왜곡이라는 거죠. 예컨대 이제 계층 지역 사회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중요한 과제들이 굉장히 많이 널려있는데 특정 의제가 특정 정치세력한테 불리하다고 그런 것들을 아예 언론에 침묵하거나 외면하면 의제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지역사회를 잘 몰라서 그냥 대충 몇 가지 지어봤는데 한강 명의촌 문제만 하더라도 그것은 사실 굉장히 문제가 많죠. 그런데 제3명의촌 이런 것들도 만들고 현재 해가지고 그 위탁업자 선정하는 것도 잘 돼 있어. 거기에 목욕탕 건물을 만드는데 그 사업자 업소가 절절 내고 있고 이런 문제들을 비롯해서 이런 것들은 대단히 중요한 우리 사회, 이 지역사회 해결이 된 자본의 난기기도 하고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런데도 의제를 설정하지 않음으로써 아예 공론화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거죠. 지난번에 아마 제천시가 전국 230개 지자체 중에서 행복 지수가 어떻더라.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 어떤 데는 그런 걸 이제 아예 외면하거나. 또, 지금 있는 박물관들, 여기 지적 박물관도 그렇고, 여기에 또 새로 농업 박물관을 만든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러면 그게 얼마만큼 우리 지역 사회가 필요하며, 지역에서 예산을 거기에 배당하는 적절한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도 별로 공론화가 안 되고 중요한 의제를 잘 다루지 않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인사, 현재 이제 제천시에서 하는 인사가 적절한지 또 지역사회에 그 여러 가지 공적 문제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사적인 학연이나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연구가 어떤 식으로 공적 문제를 왜곡하는 건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인데 잘 다루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의제 설정에서부터 지역사회의 건강한 공동구조가 잘 만들어지지 않는 거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사실 왜곡과 편파 이런 것들이죠. 이거는 실제로 왜곡되고 속인 건데 그러면 그 내용이 본연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제대로 보도해서 진실을 알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잘 다루지 않는 거죠. 그런데 제천에 관광객 1000만 명이다.
그냥 이런 거라든지 사만 초록길을 통해서 여기가 무슨 마치 관광 명소로 이렇게 될것처럼 이런 문제는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취재하고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고 해서 불필요한 사업 혹은 이 지역의 예산과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되게 어제 투자 유치했다 이렇게 이제 시에서 어디 발표하면 그걸 받아서 그냥 쓰는 거예요. 실제로 그 이면에 여러 가지 다른 그들이 발표하는 거 말고 들여다봐야 될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발표 저널리즘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지역 언론들이 사람도 많지도 않고 그 분야에 전문적으로 들이기 때문에 그 보도자료를 뿌리는 쪽이 갖고 있는 의도를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고 그 보도자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면의 함정 이런 것들을 찾아내지 못해서 제대로 보도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책점 문타기 같은 경우는 자기한테 좀 불리한 게 있다. 이런 것들 다른 이슈로 덮어버리나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딴 데도 꼭 맞는 예는 아닐지 모르지만 지역사회에 이제 굉장히 무슨 예컨대 한방 엑스포 공원이나 저쪽에 투자 유치나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딴 지역도 그렇다 혹은 저기가 그렇다 이런 식으로 해서 책임을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 중에 책임을 허기 위한 문타기 같은 것들이 되고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는 거대 언론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지역 언론들도 저널리즘이 기능을 그렇게 제대로 못한다. 아마 우리나라 정도의 국민들의 직접 수준과 교육 수준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 한국만큼 이렇게 언론 환경이 확보되어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전에는 우리가 굉장히 비슷한 이탈리아 예를 많이 비슷합니다. 베를루스코니나 이런 사람들이 언론을 다상해서 제대로 된 언론 보도와 여론 활동이 안 된다 이랬는데 제가 보기에 요즘 한국이 그 이상 다른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특히 종편은 거의 민주주의의 파괴다 할 만한데 지역도 그 못지않게 저널리즘이 완전히 황폐해야 있다. 그래, 하나는요, 지역이 왜 그러냐? 지역에도 이제 조그만 언론도 있죠. 지역 언론들도 있고, 도단위의 언론들도 있는데, 이런 언론들이, 안 그런 언론도 일부 있지만, 많은 언론의 경우에는 그 언론 소유하고 운영하는 사람이 언론을 통해서 지역의 건강한 공동장을 만들겠다, 이런 의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일종의 권력으로 생각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면 도구로 삼고, 실제로 이런 중소도시 규모는 그게 좀 적지만 도단위 혹은 뭐 약간 큰 도시의 경우에는 대개 신문을 누가 가지냐 신문 자체는 굉장히 적다는 게 누가 소유하냐 건설업자들이 소유해서 그들이 광법 공사를 안 해주냐 암적수단으로 사업을 방편하기로 삼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보도 혹은 논평 건강한 여론 형성 이런 경우는 아예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아까 이제 언론이든 혹은 지식인이든 시민단체는 자신의 이해관계를 넘어서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지역의 언론들이 많습니다. 서울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적으로 운영되고 자신의 이해를 추구하지만 수단으로 삼는 언론들 때문에 지역 언론은 대단히 황폐화가 되어 있다라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서울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출입처 중심의 보도 관행이기 때문에 관공서나 혹은 각종 단체나 기관에서 뿌리는 그 보도 자료를 그대로 받아쓰기를 하기 때문에 그 정보가 진실인지 혹은 그 정보 내용의 임에 담겨 있는 다른 건 뭐가 있는지 그것을 충분하게 보도할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그냥 전달하면 통보죠. 통보 대행기관처럼 하는 것들 때문에 지역에서 올바른 공론장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
그 다음에 서울도 그렇습니다만 지역의 경우에 부동료를 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고 그러다 보니까 언론을 유지 운영하는데 거의 다 광고에 의존하다 보니 광고에 의존하면 광고를 주는 데가 지역이라는 데가 기업도 많지 않고 되게 기관이나 관공서나 단체 이런 데 중심이기 때문에 결국 그들을 감시하고 비판하고 견제해야 되는 언론이 제 목소리를 낼 수가 없다. 지역이 서울보다 더 심각하다. 물론 서울도 요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삼성에 대한 기사를 거의 못 쓴다. 경향신문도 얼마 전에 상당히 논란이 됐던 거죠. 언론의 적출이 광고 의존하지 않고서는 언론을 도저히 운영할 수 없다 보니까 대개 광고주들이 정치 권력이거나 행정 권력이거나 혹은 자본 권력들인데 그들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되는 언론이 그걸 못하더라고요. 지역도 중앙 못지않게 그런 것들이 대단히 심각하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이 조그맣다 보니까 시장 규모가 작고 예산도 적고 이러니까 많은 기자와 전문 인력을 채용할 수도 없고 그래서 깊이 있는 논평과 대화를만 하는 게 한계가 있고 기관에서 발표하면 그걸 검증하거나 확인하거나 추가 취재할 여력이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피상적 보도를 하거나 발표하는 기관의 의도에 휘둘리거나 그래서 그들의 의지가 만들어지고 방향도 그렇게 결정되는 경향이기 때문에 지역의 건강한 공동체 여론을 만들어질 기반 자체가 대단히 취약하다. 그런 거고요. 또 이제 서울하고 좀 전국적인 언론하고 다른 또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지역은 되게 매체 혹은 기자들하고 지역민들하고 사적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대변에서 이렇게 가까이 알고 지내는 사람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접 당사자하고도 그렇지만 직접 당사자 아닐지라도 한 달이면 끝내면 여러 사람들의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비판자이자 감시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때로는 순서도 하고 견제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사적 관계 때문에 그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용기와 인간관계의 파탄을 강화하지 않으면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이죠. 지역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다면 차라리 그 지역의 기자들이 지역 출신이 아니고 다른 지역 사람들은 못해요. 그런데 그건 또 그 나름대로 어려움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취재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람 관계를 통해서 정보가 획득되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기사를 구성해야 되는데 다른 지역에서 오면 그런 정보 네트워크 형성에 대단히 또 다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요번에 이제 지역뿐만 아니고 한국사회 전체의 문제예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은 다양한 의견이 아까 제가 사전의 공개시장 말씀드렸는데 다양한 관점과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서 그런 것들이 사회적인 공론화를 통해서 여론이 수렴되는 것. 그게 수기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데 한국 사회에 그게 와야 되겠더라. 그래서 지난번 선거에서 이른바 기울이즘 운동장 얘기도 했었지만 한쪽으로 편향된 그리고 전열적으로서 가져야 기본 원칙조차 잘 지키지 않는 그런 언론이 한국 언론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외국은 그런 보수와 진보가 이렇게 비슷하게 언론을 구성되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되게 어떤 나라든 간에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언론이 조금 더 많고 진보적 혹은 중도적 언론의 성향이 조금 더 적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광고 때문이라고 합니다. 되게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는 언론은 독자 기반이 기득권을 가지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 독자 기반을 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광고해야지만 광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기업 광고주들 그런 보수 성향의 언론에다가 더 많은 광고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언론은 재원이 좀 넉넉하고요. 진보적 성향의 언론들은 대체로 재원이 좀 부족해서 어떤 날든 간에 보수 성향의 언론들이 조금 더 많긴 한데 한국처럼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것도 민주주의 역사가 꽤 길고 언론의 역사가 긴 서구의 경우는 비록 보수적인 언론을 할지라도 사실 자체를 왜곡하거나 저를 너무 해야 되는 기본 원칙을 어기거나 이런 건 별로 없습니다. 다만 미국 경우에는 미국에도 우리 종편 같은 거 하나 있죠. 폭스 기구죠. 거의 우리 종편 비슷한데 아마 제 보기에는 우리 종편이 폭스 기구로 훨씬 더 심각한 수준 거의 폭력 매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것도 저기는 종편 미국 종편 하나죠. 우리는 컴퓨터 4개나 있고 거기다가 인터넷까지 같이 가지고 KBS나 MBC나 YTN 같은 공적 역할을 하는 언론들이 또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건강한 공공장 구조가 와해되어 있다. 그런 마당에 지역은 아예 그런 것조차 제대로 공론할 수 있는 매체가 만들어져 있지조차 않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지역 문제에 관심 가지는 게 아니라 언론을 주로 서울에 있는 거대 언론들 중심으로 의제를 형성하고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다 보니 지역 문제에 별 관심 없습니다. 지역 문제가 공론하고 잘 안 되고 지역의 언론을 보고 지역 문제를 고심하는 것이 아니라 총편을 보면서 총국몰이를 하거나 야당을 조롱하거나 이런 데 모든 관심이 쏟아지기 때문에 지역은 아예 지역 문제는 남쪽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의견이 형성되지도 않고 정치적, 지역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가지고 지역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가져오면 누가 가장 많은 이익을 봅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토호들 그 기득권을 여전히 온전하고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그래서 지역 언론에 있어서 그런 문제 여러 가지 상식과 원칙, 언론의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는데 지역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것들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은 되게 이 지역의 문제를 관심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서 일어나는 이런 점 관심 가지다 보면 지역 문제 공론할 수도 잘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역의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사람들 관심 가지고 거기에 올바른 대안을 찾고 건강하게 서로 여론을 형성한다고 하면 지금처럼 지역의 여러 현안들이 제대로 공론화도 안 되고 힘과 권리를 가진 자들이 일방적으로 독주를 하는 건 굉장히 줄어들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거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역 언론, 지역 여론, 뭐 지역의 정치 이런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중앙에 전국에 중앙에 예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공론화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풀뿌리 민주의 기반 자체가 거의 무너지는 거다. 요거는 사이비언론 이라는데요. 그런데 사이비언론을 흔히 이야기하면 기사나 보도를 믿기 위해서 돈을 받거나 혹은 협박해서 광고를 유치하거나 이런 것들을 사이비언론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사이비언론은 꼭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신문사 이익을 위해서 어떤 사안을 지나치게 부풀리거나 어떤 사안을 빼버리거나 이런 것들이 사이비언론입니다. 예컨대 이번에 총편이 재선을 받았는데 사실 조선일보하고 H나 TV조선 H는 원래 재선이 탈락했던 거예요.
어떤 점수와 심사위 구성이 워낙 편향적으로 되어 있었고, 실제로 거제나 총수편들이 방통으로부터 시정 명령 받았는데요. 원래 거제나 KBS나 MBC나 SBS 이런 데도 3년마다 한 번씩 방송 재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때는요, 시정 명령 한 번에 마이너스 10점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종편한테는 4점만 드립니다. 그거 다 제대로 정리했으면 종편 다 탈락했죠. 그런데 다시 재정의를 받으니까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이런 데서요, 1등 신문으로서의 뭘 지켰다, 뭐 어쩌다 이렇게 이제 사실은 탈락해야 되는 것들이 잘못된 그들의 일방적으로 주둔한 정치 권력 힘입어서 다시 재승인 받아놓고 그걸 왜곡해서 마치 종편이 한국 사회의 여론을 주도하는 훌륭한 매체인 것처럼 보도하는 이런 것들이 다 사이드입니다. 그전에 종편 출범할 때도 이거 하면 세계적인 미디어 그룹을 만들어주고 우리 콘텐츠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게 되고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미디어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이렇다고 대대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럼 그들이 방송 진출의 기회를 얻는 이런 것들 다 사이비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해관계에 걸리면 실제로 KBS 같은 데서도 요새 맨날 보면 그런 거 하죠. 수신료 이 얘기를 하는데요. 어느 정도로 하느냐면 KBS, MBC 다 마찬가지인데요. 자기들한테 유리한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학회나 연구 같은 데서 돈을 줍니다. 돈을 줘서 수신료 인상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세미나를 열게 하고 그 열면 그날 저녁 9시 뉴스에 대대적으로 그걸 보도합니다. 그래서 학자들도 다 수신료를 해야 된다. MBC는 중간 공부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이비어를 보입니다. 자기들의 유리한 거를 돈을 줘서 그 주장을 하나 만들어내고 그것을 보도해서 여론을 보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자들로 보면 되게 정충 기자들이 가서 보도를 하세요. 그걸 통해서 자신의 정계 진출이랑 발표하고 또 사업의 방편막이거나 또 이권을 진출이나 수단을 씁니다. 이런 것들이 취업에서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광고와 기사를 막 바꾸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사이버로. 다만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언론이 이랬다고 하고요. 요건 이제 말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 언론이 좀 부족합니다. 지역에서 건강한 공공장을 만들면 운동을 좀 하자. 그래서요, 말 공동체 미디어 운동도 이제 포커스에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말 공동체 미디어 운동의 많은 부분은 신문이 아니고 라디오, 영상 이런 것들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게 젊은 사람 더 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라디오 또는 영상 운동이요,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의제를 발굴하고 그걸 공론하고 여론을 만들어내고 이런 기능을 부분적으로 하지만 어떨 때 보면 이런 영상 미디어 운동 중에 상당 부분은 공적 의제보다는 일상적인 관심과 일상의 삶 이런 것들을 다뤄서 중요한 공적 의제를 만들어내거나 여론 형성 기반을 형성하는 데는 그다지 크게 기한을 갖지 않더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천 영상 미디어 센터 시민TV 공도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역할하고 중요한 의제들을 만들어내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영상 교육도 하고 또 거기서 만든 영상물을 가지고 내보내게 돼서 일반 시민들이 미디어를 생산하고 그걸 유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데도 보면
이것도 퍼블릭 액세스라고 해서 이제 일반 공중들이 언론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확장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우리 사회, 지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제들을 다루는 데 한계가 있더라. 라는 점을 보면 미디어 운동은 역시 마을 미디어 운동도 같이 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심은 저널리즘 운동적이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 그래서요, 현재 한국 사회 지역의 공동장이 사실상 와야 돼 있고 아예 만들어지조차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대개 지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뉴스나 혹은 의제나 지역민들의 삶과 관련된 여러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이거나 혹은 관심을 잘 기울이지 않는 반면에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우리의 삶하고 관련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직접적인 관련하고 좀 떨어져 있는 세계적 의제 혹은 먼 지역의 의제, 서울에 있는 의제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을 기울여서 지역의 문제들이 제대로 공감을 안 되고 논의도 안 되고 그걸 통해서 사회적 의견을 모아가지도 못하는 그런 현실이고 지역 주민들이 지역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촉매적 구실을 해야 되는 게 언론인데 그런 언론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언론들이 그런 매개 역할을 하면서 지역 공동체 재건의 선도자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 지역 내에 정보를 생산하고 그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유통시킬 건지 어떤 문제를 어떤 시간에서 볼 것이며 그것을 해결하려면 대안을 어떤 방법으로 모색하고 사람들을 조직화하고 그들이 행동하도록 촉진할 건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게 지역 언론인데 실제로 그런 지역 언론들이 그걸 잘 하지 못하더라고요. 하는 거고요. 또 이 지역이 그런 건강한 공론장만 만드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지역민들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 구심체 역할을 하기도 하고 조직자 역할도 할 수가 있는데 예컨대 이제 지역의 협동조합운동 혹은 로컬푸드 운동이다 세계운동이다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고 참여하게 하고 공유하고 정보를 확산하고 연결시키고 하는 것들이 지역 언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데 제대로 지역 언론이 바로 서 있지 못하고 그 중심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기능조차 애초에 할 엄두도 못 내고 그랬더니 지역사회 혁신과 새로운 공동체 구축에 그 역할이 하지 못하더라고요. 뿐만 아니고 지역사회에 막강한 행정 권력과 정치 권력과 사회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행정기관을 감시하고 그들의 행정활동을 평가하고 집행되는 예산이나 혹은 사업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또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사회 각 지역마다 여전히 지역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오래된 이른바 유지라는 토호들의 횡포와 권력 남용과 이런 것들을 제대로 고발하고 그래서 민주적 방식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것들 구심제 역할을 더 잘하지 못하다. 이런 불법이 지역 신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신문 사업, 취재 대상하고 취재를 하고 보도 대상하고 독자들 간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그래서 사적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압력과 청탁의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특정 문제를 공정하게 깊이 있게 보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걸 지역 연구주의를 넘어서지 않으면 지역 언론이 지역민들이 신뢰받을 수 없고 신뢰가 없으면 아까 얘기한 그런 역할 어떤 것도 하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지역 언론이 해야 되는 주요 과제들을 몇 가지 정리해봤습니다. 지역의 언론운동. 지역 언론운동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역 언론이 제기를 하지 못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사실 지역에서 언론만 제대로 살아있어요. 지역이 해결하는 여러 문제들, 공동체를 복원하는 가장 중요한 현안부터 지역사회의 발기의식인 상식과 원칙과 최소한의 민주성이 구현되지 않는 그런 문제를 들춰내고 사회 공론을 통해서 새롭게 재구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계에 언론이 있다 할지라도 아까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언론이 깊이 있게 공정하게 이슈 파헤치도 못하고 의제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관점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제대로 하도록 하는 격려, 때로는 격려하고 독려하고 견책하고 감시하고 비판하고 분석하고 모니터하고 이런 역할이 지역 언론도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이 지역사회 지금도 대천 지역 언론에 대해서 그런 걸 통해서 언론을 결인해줘야 되는 것. 그게 시민들이 해야 되는 몫이고 어쩌면 그게 지역의 여러 가지 이슈를 가지고 촛불을 드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 언론에 대한 비판자이자 감시자이자 또는 구원자이자 결정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역 언론을 바꿔서 시민 언론을 만들든 아니면 새로운 시민 언론을 만들 필요가 없겠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요새 미디어협동조 아마 말씀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미디어협동조하고는 이제 잘 알려지는 게 국민TV 4월달부터 이제 방송 한다고 하거든요. 이 국민TV는 전국적인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현재 아마 조합원 기금이 거의 40억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돈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그건 아마 그게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아주 헌신적이고 걸출하는 능력, 김용민이라고 하면 스타급 또 세력을 결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이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 다음에 잘 알려진 게 그러시아 용산신문 그 다음에 제가 찾아봤더니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주광장이라는 미디어협동조합 그런데요 그 전에 이제 미디어협동조합 중에서 국민TV는 상당히 이제 탐사 보도를 좀 되게 지역 언론들이 탐사 보도 중심의 기사를 잘 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기관이나 혹은 단체에서 주로 보수자료를 가지고 기사들은 기사 금방 나옵니다. 그냥 쉽습니다. 그래서 투입 노동 대비해서 기사 생산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1인 미디어도 얼마나 가능하죠? 혼자 그거 나오는 보수자료 좀 가지고 대충 그거 뭐라고 하면 그거 일본말로 우라카이 한다고 그러죠. 대충 이렇게 인용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탐사보도는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안이 있으면 그 이면에 감춰있는 걸 찾고 발굴하고 조사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기획이 필요합니다. 기사 생산량에 비해서 투입되는 노동력과 수고로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 언론들이 일반적으로 잘 논문을 못 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말 언론을 해야 되는 역할은 뭐냐? 그냥 보수자를 뿌리는 건요. 그거는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인터넷 통해서 어디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자기 관점 관심 제대로 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고요. 감춰져 있지만 정말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의제를 찾아내는 거예요. 지금 뉴스타파 이런 데가 감사 보도 전문 언론을 잘 보고 있고요. 그런데 뉴스타파만 하더라도 거기에는 아주 우수한 언론인들이 많이 있고 거기는 지금 후원회원이 한 3만 명좀 되니까 재정적인 여력이 있습니다. 기자들만 한 20명 좀 될 겁니다. 거기다가 현직 언론인 시절 굉장히 스타급 사람들이 있죠. 최성호 같은 사람들은 PD 수첩 대표 PD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뉴스타파의 대표 김용진 같은 사람은 탐사보도에 대한민국 1위라고 했습니다. KBS에서 탐사보도 팀장을 워낙 유명했습니다.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기자들도 많고 하니까 거의 가능한데 제주광장은 전국적인 언론도 아니고 제주에도 언론이요 몇십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데 탐사보도 전문 내용도 제가 들어가서 한번 봤더니 내용도 좋고 중요한 쟁점을 잘 제기하고 사회 이슈 발전 아주 잘하는 이런 언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언론이 협동조합은 재정적인 동력을 통해서 권력과 자본에 휘둘리지 않고 공존하고 그러면서도 중요한 의제들을 발굴하고 함께 공론화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건강한 지역 공공장을 구축하는 것. 그래서 미디어를 매개로 시민들을 공동체로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돈만 내는 게 아니고 시민사회와 이 미디어가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네트워크를 만들고 직접적으로 기사를 쓰기도 하고 편집의 방향에 관여하기도 하고 또 언론에 다루는 그 의제를 사회에 확산시켜주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유기적으로 결합되면서 미디어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 것. 이게 지역 언론의 매우 중요한 과제고요. 그 다음에 지역 공동장을 만드는 것. 이런 지역 공동장을 구축하는 것은요, 지역의 공동체를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개 이제,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지역의 언론들이 소유 형태가 개인이 소유하는 게 있고, 주식회사가 있고, 지역은 아마 그게 좀 현실적으로 기자 수가 많지 않아서 그런데, 조금 기자가 많은 데는 사원 주주 방식으로 미디어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되게 그런 언론들은요, 어떤 뉴스를 다룰 거냐 말 거냐, 얼마나 부각시킬 거냐, 어떤 방식으로 다룰 거냐 하는 뉴스 판단과 가치의 중심에 뭐가 있냐, 이걸 통해서 그 언론 운영자 혹은 소유자 자신들의 이해를 이걸 통해서 어떻게 관철시킬 수 있을까 하는 걸 중심으로 뉴스 판단을. 그런데요, 미디어 협동조합이 되고 지역 공론장이 구축되면 시민들이 직접 운영과 제작 과정에 참여하고, 그래서 어떤 뉴스 가치를 시민의 관점에서, 지역의 공동체의 관점에서 만들어 낼 수가 있고, 되게 이제 상업언론도 우리 객관보, 실제로 아까 제가 객관보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겉으로 표방하는 게 마치 객관적인 것처럼 이야기를 충분히 합니다.
조선일보가 내세우는 사실 중에 하나가 불편부당입니다. 불편부당 거짓말이라고 해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의제를 선택하는, 어떤 가치를 보도하는, 어떤 팩트를 중심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보도가 나오는데 불편부당이 애초에 원천적으로 없는 건데 마치 불편부당인 것처럼 이야기해서 한쪽으로 해공정하는 것처럼 하는 이미지를 획득해서 시장에서 더 상품을 많이 팔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지역 미디어는 그런 객관 혹은 불편부당을 표방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철학과 이런 것들에 입각해서 뉴스 가치를 결정하고 무엇을 어떻게 보도할 것을 결정하는 그런 걸로 이해되고, 아까 이제 모든 언론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탐사보도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 언론도 단순히 주어져 있는 드러나 있는 것들 단순히 전달하는 중대한 역할이 아니라 장기적인 기획을 통해서 그 사회가 국민에 대해 가장 중요한 시대적 의제를 만들어내고 또 그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제시하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지역 언론 운동이 지역을 견인해야 되고, 그래서 시민들이 기사의 주인공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진정한 공동장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주민들 아예 공동적 의식을 가지고 지역 문제에 관심 가지고 참여하고 헌신하고 이바지하고 할 수 있는 지역의 퍼블릭 공중을 만들어요. 공중은 깨어있는, 아까 깨어있는 시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깨어있는 시민 같은 그런 공중을 만들어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과 원칙을 갖고 있는 건강한 민주시민을 형성하게 하고 그런 집단을 만드는 거예요. 의제를 중심으로 사람들의 연결시켜주고 이런 것들이 지역 미디어가 해야 될 거고, 그런 지역 미디어가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런 시민사회와 깊숙이 연대를 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이런 시민사회는 자기 시민운동에 그 연결해서 나라의 오랜 경험과 전문성과 관점을 축적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언론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고, 또 이들이 직접적으로 필기로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시각과 다양한 논리가 보도될 수 있고, 그래서 언론과 시민단체는 기본적으로 공정적 관계에 그걸 만들어내는 게 지역 언론. 아마 잘 아실 겁니다만 오마이뉴스가 표방했던 모든 시민의 피다 하는 것들이야말로 지역에서 그렇잖아요. 예산과 자본이 부족한 지역 언론을 해야 되는 방향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유급 기자들, 취재진을 많이 고용할 수가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신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황과 관점들을 언론을 통해서 보도할 수 있는 공간을 언론을 제공하고, 또 언론은 그걸 통해서 언론의 콘텐츠를 확보하고 이런 관계로 서로 맺어야 되고, 그래서 주요 언론은 외면하지만 대단히 중요한 의제를 만들어내고 이래도, 이게 김재동 씨가 마든 연구소라고 서울의 노후부에 가면 노회찬 씨가 하는 연구소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전에는 마이크는 되게 언론이겠죠. 이건 일부 권력과 지배계층의 전문물이었는데 항상 힘 있는 자들이 들고 있어. 그런데 이제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때다. 라는 거고. 그런데 그 이야기를 자기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목격한 그것을 남이 제대로 이야기해 줄 수 없을 거다. 그래서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은 제3자, 비록 아무리 그가 훌륭한 언론을 할지라도 그런 사람도 아니고 바로 우리 주위에 있는 바로 지역 시민들이 그 문제를 가장 잘 알고 그러니까 그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언론에 참여시키고 처음에는 조금 언론으로서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서툴지 모르지만 투박하지만 담고 있는 그 진실을 누군가가 좀 매끄럽게 다뤄보주는 역할만 한다면 물론 또 하나의 시민기관이 등장할 수 있을 거고 이런 역할을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지역 언론들이 역할을 해나갈 거다. 시민기관 우리 지역 언론 이게 지금 요 네 가지인가요? 아, 대선 사람이 있습니다. 아, 네. 제천 사람이 있으면 또 보도를 많이 할까요? 제가 제니스는 주로 영상 제니스 영상으로 하십니다. 이제 그 영상으로 올린 거 그건 되게 이제 일반 그 기사 형태로 나와 있는 게 뭐 바지 신문 이런 것들은 전형적인 비용은 대단히 취약하기 때문에 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다 분석한 건 아니고 보니까 그 다른 지역의 지역 언론에 비해서 필진도 안 들었고 편집도 한눈에 이렇게 잘 안 돼 있는 신청분도 없죠. 그리고 아까 이게 그 이슈 파이팅도 하고 의제를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랬는데 만들라는 문제가 그다지 많이 있잖아요. 아까 제주도에 있는 그런 신문 보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제주도에서 이슈 파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고 제주 도민들한테 중요한 사항들을 발굴해서 하는 겁니다. 흔히 이제 그 전에 특종 이야기할 때요. 다른 언론보다 먼저 보도하면서 그래 특종이다 이렇게 하라고 실제로는 진짜 특종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진짜 특종은 다른 언론보다 먼저 보면 속보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서 사회적 의제가 안 되는 것을 찾아서 의제가 되도록 만들어내는 것. 그게 진짜 특종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 언젠가 알려질 것을 내가 먼저 알려보겠다. 그래서 특종은 발굴 저널리즘, 탐사 저널리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언론들 물론 제가 아주 좋아하고 존경하는 우리 최진수 기자도 와 계시지만 우리 언론들이 그렇게 지역 언론들이 특별히 새로운 의제를 선도해서 사회적 공론화를 만들어내는 게 얼마나 했나에 대해서는 그렇게 높은 점수를 주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 매체에 아까 시민사회가 유기적 인물들 시민사회가 직접적으로 언론의 운영과 편집 방향과 혹은 평가와 또 거기서 만드는 의제의 확산과 기사 작성과 정보 제공과 이런 것들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시민 참여가 대단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되게 지역으로는 소위 방식은 뭐 이렇게
나라고 하면 개인 소유, 그렇게 어떤 기업이나 1인 돈이 많은 누군가가 혹은 정치적 꿈이 있는 누군가가 소유하는 거. 이런 신문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신문들의 경우에는 아까 언론에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 중에 하나가 자신의 이해관계를 넘어서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신문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 정치적 입신의 발판으로 삼거나 권력으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아니면 사업의 방패막이 내지는 전대 역할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개인 소유신문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협동조합 방식인데 조합의 독자의 기반으로 이런 데는 되게 운영의 민주성이죠. 이게 협동조합과 주식회가 저는 잘 모르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주식회는 1주 1표제고 이거는 1인 1표제 아무리 조합을 돈을 많이 낸다 할지라도 1인 1표제이기 때문에 운영의 민주성 특정 돈을 좀 조합비를 많이 내는 사람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운영의 민주성이 이런 점은 시민단체와 유사한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죠. 물론 시민단체도 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조금 더 목소리를 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1인 1표제로 회비를 많이 내는 홍보를 많이 내는 시민이나 적게 내는 시민이나 1인 1표제인 것처럼 그런 점에서 협동조합은 시민단체하고 비슷한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주식회사 방식인데 엄청 많은 신문하고 홍주신문, 홍성에 있는데 홍성신문이 또 뭐라 유명합니다. 이런 데는 되게 주식회사 형태로 되어 있긴 한데 주식 지분을 굉장히 많이 분산해놔서 특정 한두 사람이 마음대로 휘두르기가 대단히 어렵도록 언론 사용하기가 좀 어렵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주식회사는 상법에 따라서 만들어져 있는 거고 아무리 그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이 아니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이윤을 추구하고자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공정하고 깊이 있게 사회적 의제를 잘 만들어내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다만 그 지역민들이 다 주요 주제가 되는 경우는 좀 다를 수 있겠다. 예컨대 국민신문 이런 것들이 있고 국민주신문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옥천신문이라든지 공정신문 근데 국민들이 주주가 되서 만든 국민신문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옥천신문인데요. 옥천의 인구를 보니까 한 5만 2천 명 가구가 한 2만여 그런데 여기는 취재계를 다섯명이고 편집자, 편집장도 사람이고 편집국이 편집의 방향이 경력직에서 휘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편집장은 임기 2년인데 기자들의 직접 투표에 설치하고 되어 있고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편집장도 정년에 상당히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경영진에 의해서 편집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이 옥천신문 경우에 인구가 5만 2천 명인데 거의 4,000부 정도가 나간다고. 4,000부도 한 달에 6,000원씩 하고요. 한 달에 6,000원이면 4,000부면요. 한 달에 2,400만 원 정도. 200까지? 240만 원인데? 2,400만 원. 2,400만 원이고요. 거기다 이제 광고료까지 포함하면 되게 아마 한 5천에서 6천 정도 한다. 그래서 인구 5만 2천 명에 약 4,000부가 나간다고 하면
아마 우리 제천 같지만 그 배 이상 나가지 않을까. 만약에 그렇게 이 시민들의 절대적 지지와 신뢰를 받는 신분이면 옥천에 사실 옥천 물론 그게 그 사이에 워낙 좋은 평판도 많이 받았고 오랫동안 노력한 시민사회의 지원도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이 제천도 시장 자체가 옥천보다는 좀 크고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해봤고 옥천신문은 국민신문을 출발했는데 요새 아마 옥천신문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국민신문에서 아마 다른 방식으로 좀 소위 방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국민주는 비록 국민들이 나눠서 출자했다 그러지만 기본적으로는 그거는 사적 소유로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상업 소유로 바꾼다 해서 아마 협동조합 방식으로 바꾸는 거지 뭘 좀 바꾸고 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신문이 아까 이제 지역 공동체 90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공론장을 만드는 것이 뿐만 아니고 지역 사람들을 도움을 하고 또 신문이 매개체에서 지역 어떤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어내고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 옥천 순환 경제 공동체를 만들고 산업기업하고 마을기업을 서로 연결시켜주고 유통을 촉진하고 이런 역할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요, 그 인터넷 미디어하고 디지털 미디어 중에 그럼 뭘 해야 되냐? 요새는 대세가 이제 인터넷 미디어라고 하고 상대적으로 비용도 적게 들고 설사 실패한다 할지라도 인터넷 미디어에 비해서 이른바 메모를 비용은 좀 적더라. 실패도 크게 돈 떨어보면 좀 적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쉽게 인터넷 미디어로 출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작과 인쇄 비용 또 사람도 적극 허용이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인터넷 미디어로 출발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인터넷 미디어는 대단히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은 우선 자기가 직접 찾아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신문을 운영하는데 주요 재원이 구독료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야지만 광고주한테 조금은 덜 휘둘립니다. 제대로 보도를 할 수 있는데 인터넷 미디어는 기본적으로 구독료 비중이 높기가 대단히 높습니다. 물론 지금 미디어월 같은 데도요. 거기도 광고에만 원래 미디어월 경우는 인터넷 플러스 인쇄 미디어로 출발했고 인쇄 미디어는 그 전에 언론 노동 조합에서 대량을 사서 돈을 좀 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유지했는데 실제로 시중에 판매했는데 그게 잘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광고 정도가 점점 커졌고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미디어를 미국의 신문들도 유료화를 많이 했습니다. 야, 그러면 돈을 내지만 그 콘텐츠를 볼 수 있도록 그랬더니요. 기존에 그 사람들이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매체를 외면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미디어는요. 유료화가 사실상 대단히 어렵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공짜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길들여져 있거든요. 유료화가 현실적으로 대단히 없다. 다만 후원 회원이 가능합니다. 근데 후원 회원 한 달에 아까 옥천신문은 6,000원인데요. 딴 데 보니까 되게 한 달에 5,000원씩 받는 주간신문이 많습니다. 그런데 신문은 인쇄해서 주지도 않는데요. 인터넷에만 들어와서 보라 그러는데 아마 5,000원 아주 지역 미디어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은 공감이 되겠지만 지역사회에 그럴 만한 사람 얼마나 될까에 대해서는 제처럼 모르지만 다른 지역들은 그렇게 자신있게 답하기가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 원씩 낸다 할지라도 200명 해야
한 달에 200만 원. 그거 가지고 매체 하나 운영하는데, 물론 200만 원이면 도움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전력 기반이 될 거라고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터넷 미디어는 유료로 하기가 대단히 못합니다. 또 광고를 수주하는데도 인터넷 미디어는 대단히 어렵고, 또 중요한 이슈를 그 지역사회에서 공론하는 과정에서도 오프라인에는 매체는 되게 주간신문이니까 집에서 보는 사람 많지 않고 되게 가게나 사무실에 두면 사람들 오다 가다 보게 되겠죠. 그럼 그걸 보는 순간 또다시 그걸 중심으로 의제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오프라인 신문이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만 그러면 돈이 훨씬 좀 많이 들겠죠. 그런데 이 점에는 많이 들긴 하는데 이게 전국적인 유통망이 아니고 지역 유통망이기 때문에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내는 거예요. 아마 대폭 비용이 아주 많이 들 것 같진 않다라는 걸 보면 역시 지역 미디어가 제2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을 병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열동률도 굉장히 높아지고 또 의자화도 대단히 쉽고 또 독립적,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데도 오프라인 훨씬 쉽기 때문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온라인은 대신에 이제 속보선 빠르게 의제를 확산시키는 점에서 또 온라인이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는 개천 인터넷 뉴스처럼 댓글을 달 수 있도록 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라는 점을 보면 장점도 있지만 그래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늦게 와서 너무 부드럽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제 말씀은 여러분도 드리고 혹시 저한테 야 이런 거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주시면 아니면 또 혹시라도 다른 거 여러분에게 좀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제가 아는 부분이 아니라 충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 그 농촌 지역이 부천 같은 경우에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25%라고는 하지만 사실 농촌 그러니까 시골 지역으로 들어가면 이미 한 50%를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그 마을 신문이나 지역 신문을 한다는 것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그 페이퍼 신문을 그 제대로 만들어서 그 가정에 보급할 수 있는 가장 이렇게 쉬운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정은 쉽지 않을 거고요. 사무실이나 마을 대관이나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거는 100% 쉬운 뿐만 아니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걸 보고 거기서 그걸 보고 보도되는 어떤 이슈 중심으로 당장에서 의견을 소통할 수 있는 작은아마 공동장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을 보고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에만 배포해도 상당히 의미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마 농촌 지역 아까 말씀하셨지만 농촌에 계신 분들이 거대 경지조차도 잘 보지 않고 또 그분들이 조중동 보는데요. 요새는 아마 여기는 잘 모르지만 서울에는 거의 공짜로 보는 거죠. 있으면 현금 갖다 주니까 보고 가지고 있다가 되게 현금 갖다 주고 6개월 무료 1년 구독인데요. 1년 구독료를 현금 받아준 걸로 알아니 갚으면 되니까 사실상 거의 공짜에 있는데 지역에서 5,000원 주고 아마 가정에서 보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서 특별히 지역 언론에서 특별한 관심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농촌 지역은 각 가정까지 배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집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마을에 내가 그렇게 주는 게 하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기 질문하는 예. 건데요. 세면대에 단기 뉴스 있잖아요. 그 기사를 보면 언론학 학생들이 또 기사를 많이 다루면서 예. 상당히 좀 기사도 심층 기사도 많이 쓰고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는데 제가 자주 뭐 기사를 보지 못하지만 조금 기대감이 좀 많아가는 거라도 지역의 어떤 그런 현안이나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이 다뤄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기사들이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렇게 하면서 세면대와 또 지역 사회가 이렇게 같이 자연스럽게 또 엮어지는 그런 매개역할을 하게 되고 그런 거에 대한 좀 교수님 생각이 어떤지. 저도 그거 5천적으로 공감하고요. 다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기사를 쓰는 학생들은 되게 신문사나 방송국의 기자로 진출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입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요, 취업적 의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들은 그런 포트폴리오도 구성하고 전국적 의제, 이런 중요한 사회 현안의 문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글 쓰기 연습을 하는 공간이 아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취업 문제보다는 하여튼 나중에 기자 시험 볼 때도 중요한 논문이든 아니면 기사 작품이든 이런 거 할 때 그런 전국적인 문제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져야지.